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굳이 안 보고 찾아보셔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영상이 좀 설명이 쉬웠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부랴부랴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졌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은 금액을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유의할 점은 없는지 그 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우선 이번에 결정이 된 거는 전 국민 대상의 가구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당이었었어요. 한 사람당 주는 금액이었었죠. 근데 이번엔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금액을 보게 되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다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경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금액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나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 더 비용을 적게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걸 따져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데이터가 나온 것들 그대로 나온 내용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에 써있는 내용대로 용인까지 25개 시군에서는요. 방금 전 이야기 드렸었던 금액과 달리 1인 가구는 34만 8천원, 2인 가구는 52만 3천원, 3인 가구는 69만 7천원, 4인 가구는 87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4인 가구인데 100만 원을 줘야지 왜 87만 1천원밖에 안 주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에서 먼저 지급한 거를 제한합니다. 그럼 적게 받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50% 정도 금액을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따져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걸 받았었을 때 경기도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게 된다는 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인가 싶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또 한 가지 들어간 거는 광주와 성남과 안산과 하남 이 4개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요. 1인 가구가 37만 4천원, 2인 가구는 56만 1천원, 3인 가구는 74만 8천원, 4인 가구는 94만 5천원으로 또 높습니다. 여기 더해가지고요. 시에서 일부를 추가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더 많은 게 받으실 수 있는 곳은 고양과 부천입니다. 1인 가구 40,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가구 100만원 그대로 받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적게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고 주는 거다. 원래는 전체를 제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만 제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지난번에 똑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경기지역 화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아니면은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형이라 그래서 주는 것들도 몇 가지가 들어가져 있죠. 물론 전체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제한, 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이 바로 떴어요. 대형마트 안 되고요.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무조건 안 됩니다. 대형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V 바꿔야지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유흥업종 안 되고요. 위생업종도 안 돼요.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도 안 되네요. 레저업종, 사행업종, 카지노, 도박권, 복권방, 오락실. 이거 너무 당연하겠는데. 귀금속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국세와 지방세를 낼 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내는 것도 되지 않아요. 이런 제한이 좀 있더라. 자,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품권하고요. 선불카드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세대원과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세대주가 고령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우선은 5월 11일부터는요, 일주일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식으로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충전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요즘에 카드사들이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자마자 전면 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라고. 그거대로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로 들어가서 한번 신청을 해봤었는데 바로 나오는 거죠.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 자, 이번에 신청하는 건 일주일 동안은 오부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연도의 뒤에 끝자리가 1이랑 6, 화요일에는 2하고 7, 수요일에는 3하고 8, 목요일은 4하고 9, 금요일은 5하고 0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간 다음에 주 5일째니까요. 다시 한번 6, 7, 8, 9, 10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죠? 상관없으신 게 이번 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브제가 진행이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신청하시게 되면 그거 관계없이 그냥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액을 받게 되실 텐데, 금액이 얼마 만에 들어오게 되냐면은 지금 이틀 만에 입금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카드를 우리가 충전하는 방식, 체크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은 카드사에서 이틀 안에 문자가 날라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에 받게 되지 않으실까, 혹은 화요일에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좀 궁금한 것들이 저는 또 하나 생겼었던 게 유의점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은 모든 카드사가 되지는 않아요. 현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다른 카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는데, 카카오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쪽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야기 드렸었던 카드사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카드로 신청을 할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카드로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경기지역 화폐로 받아야 되나? 아니면 지류로 받을까? 선불 카드로 받을까? 라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보게 되니까 카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더 보니, 여러분들 카드사에서 카드를 긁을 경우에는 포인트가 쌓이죠. 그 매월 실적을 달성해야지만 그 다음 달에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난소득지원금을 신청하시면은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실 경우에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 신용카드 쓴 거 어떻게 알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먼저 생기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현대카드나 롯데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포인트가 달려있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그걸 사용 가능한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무제한으로 주지는 않겠죠.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다 쓰셔야 돼요. 그거는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었죠. 그걸 유의하셔야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였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혹은 일부 금액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일이기는 한데, 난 기부할 마음이 없었었는데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겼어요. 그 이유가 넥스트의 버튼을 누르면서 진행을 하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란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기부할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금액을 입력해버린 거죠. 내가 받을 금액을 입력하는 줄 알고. 그런 실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낯장불입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해서는 카드사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취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오늘 콜센터에 다른 일이 있었고 전화를 좀 했었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콜센터에 접속하는 것도 좀 느리고, 특히 오늘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사 앱에 접속을 하시더라도요, 접속 속도는 조금 느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망들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느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혹시라도 신청을 이번 주에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된다. 그래서 굳이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기지역 화폐라든지 지역 화폐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11일부터가 아니라 18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카드사 마케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카드사한테는 금액을 충전하는 개념이잖아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질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케팅이 없어지게 돼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송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받는 금액이라든 이런 게 좀 혼란스럽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잠깐 좀 정리를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 드리면 참 안 좋은 일이기는 한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신청했었던 경기도 쪽에서 주는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수록 스팸도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전화 와가지고 전화번호, 여러분들 주민번호 뒷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자를 통해서 이상한 형태의 URL 주소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로 클릭하지 마셔라. 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 도움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